오늘은 이제 품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단 품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품사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단어의 집합이에요. 이제 단어의 집합이란 뭐냐면 영어든 한국어든 뭐 일본어든 간에 모든 언어에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단어들이 엄청 많은데 그 단어들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집합으로 묶어놓은 거. 그러니까 집합으로 묶어놓고는 그 집합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탁탁 정해놨어요. 그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여기에서 품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영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8품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8개의 품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명칭의 정의, 그리고 그 각각의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갑니다. 첫 번째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름 명사를 사용을 해서 어떤 대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의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 따른 명사라는 파트가 정의를 할 거고요. 우선 명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명사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뭐 데스크라든지 boy 또는 air 이런 식의 것들. 어떤 대상에 대해 그것이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든 뭐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 대상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명사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대명사로 얘기를 합니다. 자, 대명사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대라는 것은요.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라고 얘기하면 이제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대사관이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대신한다는 의미의 대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자, 대명사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인칭 대명사인 she라든지 i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시 대명사에 해당하는 뭐 this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뒤에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는 간단히 얘기해서 서술어예요. 자, 서술어는 우리말로 이제 뭐뭐이다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되는 하나의 이제 서술어로서 어떤 이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동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동사 is라든지 뭐 do라든지 조동사 can이라든지 뭐 play라든지 여러 가지의 동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자, 형용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수식하는 말, 꾸며주는 말의 이제 일종이에요. 근데 형용사와 뒤에 나오는 이제 다른 품사가 있는데 여기서 형용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의 역할은요 명사를 수식합니다. 수식한다는 건 이제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이라는 것이 꾸며준다는 거 말고 다른 이제 의미도 가지게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자, 그것에 대한 종류는요 보시면 tall 또는 뭐 pretty, 그죠? 그리고 easy, shoe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여기까지 일단 4개의 품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4개의 이제 품사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여기 4개의 품사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이제 품사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문장의 성분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문장의 성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 4가지가 실질적으로 문장의 주요 성분을 다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이제 문제의 주요 성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명사와 대명사요. 자, 명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대명사 자체가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이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면요. 얘들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약자 S 주어고요. O 목적어고요. C 보어입니다. 자, 요게 지금 체크 안 된 사람은 한쪽에다 적어주세요. 자, S는 주어고요. O는 목적어고요. C는 보어입니다. 물론 문장 성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여기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사용된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동사는요. 얘는 이제 문장 성분 이름도 똑같아요. 동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것도 이제 역할을 하지만 얘가 문장 성분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동사는 동사 자리,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품사 계속 이어갑니다. 자, 5번째 품사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이 형용사를 포함해서 이제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5번째, 바로 부사라는 수식어가 나타납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수식어가 2가지예요.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형용사는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형용사와 명사를 수식했어요. 자, 수식어가 2가지인데 그 중에서 형용사라는 것이 명사만을 수식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2가지 중에 남은 이 부사는 뭘 해야 되느냐? 형용사가 가져간 명사,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바로 부사가 다 수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사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와 자기 아닌 다른 부사와 그리고 구 또는 절. 자, 구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길죠, 그죠? 이거 다 외워주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우리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자, 방금 얘기했죠. 수식어가 형용사와 부사밖에 없는데 형용사가 명사만을 수식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얘들은 누가? 부사가 수식한다.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말해서 명사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가 수식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사 역할입니다. 자, 부사는요, 우리말로 주로 뭐뭐 히, 뭐뭐 하, 개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fast가 빠르게, 그죠? 그리고 well, 잘 알죠? 잘하는 부사요. 그죠? 그 다음에 kindly, 친절하게, 이런 등등등의 부사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보는 것이요. 우리가 전치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치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다른 거는 실제 명사나 대명사,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영어 명칭을 알아주면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치사는 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영어 용어를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전치사는요, 영어로 쓰게 되면 preposition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단어를 외울 때요,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은 것이 앞에 pre, 이제 pre, 여기까지 끊고 볼게요. 얘를 우리가 접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pre의 뜻은 뭐냐면요, before의 뜻이에요. 시간이나 장소나 공간적으로 앞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position이요, 위치입니다. 문장에서 보통 중심 위치를 잡고 있는 곳에 명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명사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이 전치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다 정의를 내려고 하면요. 자, 명사 앞에서, 자, 일단 여기까지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자, preposition이 영어 용어에서 명사 앞에 온다고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럼 얘는 명사 앞에서 뭘 하느냐? 자, 그러면 전치사 명사 앞에 있다는 것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전치사가 나오면 그 뒤엔 항상 뭐가 따라 나오게 돼 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명사 앞에 있는 것이 전치사다. 거꾸로 가시면 전치사 뒤에는 바로 그렇죠, 명사가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가 나오고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의 정의는요. 명사 앞에서 그 역할을 바꿔주는 것. 뭘로? 형용사 구 또는 부사 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에 대해서 뒤에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치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따라 나와야 된다는 내용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의 이제 이 전치사의 종류는요. 뭐 on이라든지 at이라든지 of라든지 with 등등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자, 접속사다, 접속한다라는 거 바로 연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결하는 말입니다. 뭐 단어도 연결하고요, 문장도 연결하고요, 연결하는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 파트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실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말이 접속사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요. 간단하게는 and나 but 있고요. 다른 when이라든지 뭐 that이라든지 등등등의 많은 접속사들이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품사입니다. 8품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8번째요. 자, 8번째는요. 감탄사입니다. 실제로 감탄사는요. 우리가 이제 보는 8품사 중에서 문법적으로 가장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문장 구조에서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탄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감탄사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거? 감정, 그죠? 또는 혹격의 외치는 말. 자, 감정의 외치는 말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혹격이라는 하는 거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격은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서 혹격이라는 것은 누구야 하고 부르는 그런 말들입니다. 걔들이 영어에서는 다 감탄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 라고 외칩니다. 그죠? 그리고 뭐 탐 하고 이름을 불러요. 전부 다 감탄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8품사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받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자, 기본적 품사에서 중요한 건요. 이 8가지 명칭을 외워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8번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아시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나머지 7개, 요 앞에 7번까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에 플러스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 4가지 명사, 대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요 4가지를 그 각각의 이제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성분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꼭 외우고 그 다음에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8분산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